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가정에 일어난 믿기 힘들 만큼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또 서로를 얼마나 모를 수 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일부 첫 번째 균열.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20살 후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 말인데요. 사실 좀 이상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아버지가 사기범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조용하고 과묵해 보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미소로 넘기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선하고 착한 이미지의 전형적인 중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됐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릴 땐 그냥 아빠가 바쁘겠지 그랬는데요. 커보니까 뭔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사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뭔지는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없었고 회사 주소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물어보면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하지만 그 나중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부 감춰진 수법.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의 가방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단기 투자이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그리고 수십 명의 이름, 서명, 금액. 그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작은 투자야. 책임은 내가 져. 아들과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사기범이 자기 범죄를 숨기면서 동시에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죠. 아들은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요,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너무 평온한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친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표정이었습니다. 3부 피해자들. 그러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옵니다. 낯선 남성. 다급한 목소리. 아버지 계십니까? 저 돈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아들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발각된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전화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두 달 전부터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거든요. 피해자들은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립니다.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절대 손해 안 나요. 그런데 그 말투가 또 너무 부드럽고 신뢰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말. 이 사람 사기꾼 같지가 않았어요. 말이 너무 진정성이 있어서.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범죄자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칼이 아니라 신뢰일지도 모릅니다. 사부 아들의 목격. 어느 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오다가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좀 더 기다리라고 해. 급한 돈이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낮고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또렷하게 말끝을 잘라내는 말투.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게요, 그 순간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들은 더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잠든 사이, 그는 아버지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수십 명의 피해자 이름과 금액이 적힌 엑셀 파일, 그리고 메모. 이번 달 7명 모집 완료. 다음 달 15명 목표. 아들은 그 문장을 보고 몇 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부 무너지는 집.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찰은 말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시 계십니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온몸이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느릿한 발걸음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나 맞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또다시 너무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표정이요, 그냥 올게 왔구나 하고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육부 진실의 무게. 아버지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피해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사과를 안 했어요. 아버지의 말. 난 그냥 기회를 준 거야. 그들이 선택한 거지. 이 말은 사기범이 가장 자주 하는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되었고 가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7부 교훈. 이 이야기를 들려준 아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아직도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가족이라면 최소한 가족만큼은 속이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에게 대답해 줄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 역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 품고 있는 속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신은 위험하다. 진정한 신뢰는 확인과 책임 위에서만 완성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